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0년 9월 22일 날 동생이 사망하고 약 한 28일 후에 국회에서 미니 국감 형태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철저하게 저희 증인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전문가들 몇 사람과 그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내용을 다 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 말아 주십시오. 안타깝고 억울한 희생에 다시는 가슴 아픈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그동안 수많은 기사들을 양산해냈던 군과 해경의 실책들에 이제 제가 답하는 게 아닌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지난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잘못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그대들 또한 명예가 지켜질 것입니다.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습니다. 그 첩보는 몇몇 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기 전 해상 표류 시간들의 행적을 알고 싶었고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생은 아직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이다. 예우를 다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4항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방송통신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도 알 권리가 있고 저희 가족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 정부는 즉각 정보를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라.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의 신분이며 그 명예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 전문가도 아니고 저의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와 가치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가의 사명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명예가 있으며 그 명예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집 밟혀지고 망가진 동생과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되돌려 주시고 대통령님께서 밝혀주신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동생의 실종 한 달과 유엔 총회에 보고되는 남북한 진상규명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상정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또 해드려서 조난신호. 이 신호는 관례 및 항로에 관한 국제협정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무선 전신의 조난신호는 모르스보호 SOS라고 하죠. 구성되어 정해진 주파수로 송수신한다. 무선 전화의 전환 신호는 메이데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국제적 협정에 의해 조난신호가 송신되었을 때는 조난 호출에 혼신을 줄 수 있는 모든 무선 통신은 정지한다. 참조 메이데이. 이 조난신호는 해군과 해경의 일반 병사들도 입대하면 배우는 기초적인 상식이며 해군과 해경은 알아야 할 기본입니다. 왜 국방부는 해군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실종은 알고 해경과 해군은 수색에 돌입했고 그 고급 정보랍시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그 내용들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들은 동생의 실종 상황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해경은 실종 보고 후 단 한 차례뿐이었고 북한에 체포되었을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 국가가 지켜야 할 그때 꿀먹은 벙어리 만들며 첩보 정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정보가 첩보가 사실이라면 즉각 저에게만은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시시하고 내놓지 못하면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색에 참여하고 수색 세력을 증언해달라 할 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몇 배를 늘려 찾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외칩니다. 반드시 동생을 산채로 돌려주시고 찾을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동생의 원형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국방부의 실책. 해군은 뉴스로 피살을 알았다는 실종자 수색에 협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 지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엄청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서 그렇게 급하게 아무런 조사 없이 단정 지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묻습니다. 줄 하나 그어서 38km니 33km니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이도, 경도, 몇 도, 몇 초 지점에서 좌표를 명확히 찍고 표류를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부유물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혀내서 월북으로 단정 짓기 바랍니다. 줄 하나 그으면 월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해군의 실책.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어선들도 보유하고 있는 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조난과 구조에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해경의 실책. 실종, 실족 사망 사건 등의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여 수사기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서 중간 보고와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하면서 발표를 서두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실종자 수색에 관한 조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던 과거 사건과 정확도를 밝혀주십시오. 월북으로 단정하여 발표하시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 동시간대에 정확한 복수의 실험을 통하여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발표와 수사 자료를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의무와 실체. 국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의 역할이 작동하고 컨트롤 타워가 단계별로 작동했어야 합니다. 국가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안전을 물어야 합니까? 해군,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북측에 얼마든지 요구해야 했는데 국방부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단지 해군은 계속해서 요청을 안 하고 못했다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부, 그 알량한 첩보 타령하면서 해군과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는지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적대 국가인 북한의 내용은 고스란히 믿고 해군과 해경 수색에 협조를 안 했고 도대체 누구와 상호하고 보고했는지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당통신과 대응통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긴급 상황에서 왜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첩보 타령만 하고 짓거리면서 해경에 수사를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알고 침묵하고 동생을 희생시키며 얻어내려는 것이 뭔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 부당통신 내용과 대응통신 내용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22일 18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공무원을 북측해서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북한하고 해군하고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 부분은 국가의 재난 대응 통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국가의 시스템 중 보고와 작동 그리고 허위 보고나 누락 보고를 했다면 국가 재난 시스템이 오작동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실이 거짓일 것입니다. 실종 신고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반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공무원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 22일 오후 3시 반부터 22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 있는데도 인계 요청을 하지 않음.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히고 사망 사실을 모른 채 24일 11시까지 남쪽에서 실종 수색만 하고 있음. 실종 28일째 접어들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그러한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동생, 조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삶과 동생의 온전한 생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과거 28일 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0월 18일. 이때 당시 이제 저는 그 수많은 이제 인터뷰와 국감의 이제 증인을 서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의 어떤 그 무자비함으로 제가 증인 출석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4번 더, 5년 동안 단 한 번의 국감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렇듯 철저하게 조작과 은폐하고 선동질만 하는 이 범죄 집단입니다. 이 당시 제가 사건 발생 28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또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청와대 발표, 또 해군의 발표, 해경의 발표, 국방부의 발표들만 귀 기울이고 그게 마치 발표한 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해군과 또 국방부와 해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감사원에서 최종 보고가 나옵니다. 그때는 조작과 거짓, 은폐, 이게 팩트였다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민낯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자들이 권력이나 정치를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뛰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 그때 당시 한 달도 안 된 이후라서, 그때는 이제 저는 여기저기에서 정보나 이런 것도 증언들도 들어봐야 되고, 또 연평도의 어촌계장,
또 해군 출신들, 또 탈북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종합적인 이제 이 국감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고, 또 국회 국방위 이제 소속, 또 정보위 소속이라든가 이제 이분들하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 정권은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막아버렸고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에 끊임없는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또 관련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동생의 어떤 그 사망에 관련된, 또 이렇게 얼북 조작을 했던 거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와 첩보들을 이제 취합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해경과 국방부와 안보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심에서 유가족한테 보여줘라라는 그런 판결까지 받아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제 언론이라는 게 기사가 풀러나가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이해했던 부분들이 좀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미니 국감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